암에를 피지 마십시오. 암에 걸리니까요. 그러나 이게 만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영광이에요. 각각 15초 이상 만지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저 담배는 20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특별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한 향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한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암호가 각 안에 보면 몇 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1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려명 담배를 받으면은 그 11번은 자기가 빼서 먼저 갖고 친구가 가지면 안 되니까. 근데 어느 그 설에는 거기에 이제 아편이 들어있다 이런 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북한에서는 아편이라는 게 그 모든 가정이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배탈 나면 아편을 조금씩 먹고 이제 생활 필수품이죠. 약품이 흔하지 않으니까 아편이 백도라지라고 해서 이제 전국에 이렇게 심을 수 있게 된 그런 거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걸 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알아야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담배에 대한 것부터 식생활, 그 다음에 뭐 결혼이라든가 연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모두 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지도도 하나 그려가지고 왔고요. 이제 아침에 완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지도를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윤기정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참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박수를 한번 치시죠. 우리 이천환 의사 선생님이 그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 그랬는데 전 이미 암에 하나 걸려가지고 위암해가지고 70%를 수술하고 이제 완쾌 판정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 이천환 의사님 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 오시면 제가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생이 살다 보면은 이제 뭐 병도 걸리고 또 한반도에 살다 보면은 야 트럼프가 와가지고 그냥 한반도를 갖다가 북한을 완전히 다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유엔에서 북한을 다 파괴한다는 얘기는 북한이 다 파괴할 정도로 공격을 하면 남한도 다 파괴됩니다. 남한이 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 관계인데 이제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뭐 중국에 가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트럼프가 국회에서 강연하는 거를 CNN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영어로 들었습니다. 한국말로 통역이 나오는데 그 통역 자체에 또 오류가 발생하니까 중요한 데 가서 오류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공정신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통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못 바꿔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는 두뇌가 좋아가지고 이걸 안 바꾸고 다 알아들을 수도 있고 영어도 이제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박사님. 제가 뭐 하버드 대학만 나온 게 아니라 1994년, 90년에 처음 그 영국의 BBC라는 방송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최근까지 이제 처음에는 돈 조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BBC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왜 망했냐면은 이라크를 전쟁을 쳐들어가는데 BBC가 이라크 쳐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블레어하고 부시가 거짓말했잖아요.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쳐들어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거거든요. 왜 쳐들어가냐면 석유를 뺏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거를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그러죠. 근데 주유소를 강탈하러 들어가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BBC가 이거 거짓말이라는 걸 방송을 했어요. 근데 BBC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하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BBC 예산을 60% 이상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저한테 뭐 한 40파운드씩 주던 거를 안 주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40파운드.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무료로 해주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영국을 이제 원조를 하는 게 저의 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도 형편없이 가난해졌습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세니까 미국에 가면 거지가 말이죠. 어느 정도로 많느냐 하면은 여기 제가 안산에 여러 차례 와서 일찍 와서 이제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안산에 뭐 영화도 지난번에 와서 보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길에서 자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길에서 자는 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산에서.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는 이런 데 가면은 전철역 가면 쫙 삽니다. 그냥 기차에 가면은 그 뉴요크 마나탄에 이제 그랜드 센트럴이라는 데 있는데 500명 정도가 잡니다. 500명. 그래서 밤이 되면 문 잠가야 되니까 경찰이 다 내쫓아요. 그럼 밤에 나왔다가 그 아침 5시가 되면 다시 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뜨거운 물로 목욕다 하고 세수하고 입 닦고 그게 이제 미국의 가난한 상황입니다. 북한에도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 요즘에 최근의 정보가 뭐냐 하면은 함경도의 청진역에서 이제 굶어 죽은 사람이 다시 발견되는 겁니다. 또 해산역에서도 굶어 죽은 사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북한도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돼서 장마당에 돈 버는 사람들은 엄청 부자가 되고 아파트도 팔고 사고 장마당에서 이제 집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너무 부자라서 그 호화롭게 사는 거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또 반면에 배급제도가 끊어지고 장사 능력이 없고 완전 굶어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6.25 전쟁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6.25 때 5일간 그냥 물만 먹고 굶은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계속됐으면 저희도 이제 굶어 죽었겠죠. 그 후유증으로 영양실조니까 이제 폐결핵 걸려서 또 4년 뭐 이것저것 이제 스트레스 중앙정보원이 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나중에 미국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당뇨가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당뇨는 좀 특수한 당뇨예요. 신경성 당뇨예요. 그래서 남이 많이 나를 괴롭히면 이제 그 당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4년 동안 지나가지고 완치가 됐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김성은 여사가 큰 인삼차를 막 데리고 다행히 우리가 미국에 살 때 그 가난한 제일 싸구려 아파트인데도 조그만 수영장이 하나 있어서 저녁마다 이제 집에 들어오면 수영을 하고 가고 운동하고 이제 김성은의 사랑 이걸로 제가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상당히 부잣집에 태어났거든요. 처음에 신의주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해가지고 1944년에 신의주에서부터 이제 월남을 한 거예요. 월남. 여기 탈북자들이 지금 계시는데 신의주에서 서울 와서 출생은 서울 제동 46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 앞에 지금 기와집이에요. 여기 문화재라 북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 모터 몰고 리마들링도 못해요. 내부 수리만 가능한 집이에요. 우리 앞집이 최승희라고 그분도 이제 월북한 무용수죠. 아주 굉장한 세계적인 무용수가 우리 앞집 사람입니다. 그리고 울밑태산 봉선하야 내 모양이 촬영하던 홍남파가 바로 또 앞집에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잘 살았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굶고 노숙을 그냥 계속했어요. 전쟁 때문에 노숙 많이 했는데 제가 카나다에 가서도 노숙을 한 거예요. 나이 많아가지고. 그 노숙을 안 해본다는 거는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노숙을 좀 해보세요.
노숙을 좀 하면은 이게 득도가 돼요. 도통한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 한반도가 분단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분단이 안 됐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황해도에 사과밭을 큰 걸 사가지고 놓고 내려오셨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아주 최저 생활을 하면서 버티고 살아왔거든요. 거기다 제가 이제 연세대학 은퇴하고 명예교수를 한 70살까지 강의하고 나니까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제가 자동차를 2년이나 3년만 타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고장나면 그걸 수리하는 동안에 시간이 낭비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바꿨는데 은퇴하고 나서 한 개 가지고 지금 꾸준히 뱉어서 44만 3천 킬로 뛰고 있는 걸 가지고도 건강하게 안생까지 왔습니다. 다만 이제 일찍 떠나야 돼요. 도중에 숨은 큰일 나니까. 이게 분단이 안 됐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단은 누가 시켰죠? 분단은 김일성이 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디가 분단을 김일성이 시켰다고 그러는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분단은 미국하고 소련이 분단한 겁니다. 우리의 허락 하나도 안 받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민주적인 과정이 전혀 없은 거죠. 완전히 한국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저항도 못한 거예요. 저항도 못해.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야 왜 분단했어? 그리고 따지고 덤벼들고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세월호 유명한 여기 안산의 세월호 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말 잘 듣는 학생들이 다 죽었잖아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말을 듣지 말고 저항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통일도 결국은 저항할 줄 알아야 통일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가서 뭐 살살살살 하고 가고 아베가 와서 살살살 그거 말 들으면은요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전쟁을 티격태격 자꾸 붙여가지고 무기만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트럼프 작전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트럼프가 아베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죠?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다. 너무 좋은 거예요. 트럼프하고 아베가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본은 미국을 공격해가지고 펄하버를 다 파괴하고 미국 사람 많이 살상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밀월 관계입니다. 한국은 거기보다 처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2박 3일 자고 잘 놀고 골프 치고 우리나라는 1박 2일 25시간만 있고 도망가잖아요. 왜냐면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휴전선에 있다가 저쪽에서 치면 트럼프는 또 겁이 많거든요. 미국 사람이 원래 겁이 많습니다. 키 크고 눈 큰 사람 치고 겁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 사람은 눈이 작아서 겁이 없어요. 이제 빨리 도망가서 이제 시진핑한테 탁 안겼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무기를 100억 달러치를 팔게 벌써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공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82조의 거래 관계가 이제 그 공동성명에 나왔다 그러는데 82조 플러스 무기 10조 하니까 92조, 93조. 치를 잠깐 1박 2일 만에 93조를 버는 사람이 장사꾼 트럼프입니다. 이 무서운 장사꾼한테 우리가 걸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트럼프를 살살 달리면서 이놈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통일이 안 되고 살살 전쟁을 붙여놔야 무기를 자꾸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주장을 하냐면 분단을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갑질했고 우리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가해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 배상금을 물어내라. 그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수학을 잘해요. 경기중학교 다닐 때 맨날 1등이야 수학. 예,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고 뭐 전교생 쫙 세놓고 옛날식이죠. 요즘에 그런 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교장 선생님 딱 노전선 월점고사 1등 하면 쫙 뛰어나가서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상이 공책 한 권을 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가난하냐면 상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통 공책이 5개 있습니다. 그럼 5번 1등 했다는 거죠. 이게 3권으로 줄어들면
막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3번이냐? 그래서 그렇게 제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박수 한번.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사람 만날 백악관에 제가 2번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성에는 5번 갔습니다. 이번에도 가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물어내라는 거예요. 10경 달러 물어내라. 너희들이 우리나라 다 망쳐놨다. 그러고 뭐 와가지고 또 돈을 또 뜯어가러 왔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가 백악관에 가서 하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백악관 국무성에 긴급하게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갔어요. 금년에 막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협의회에서 3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빨리 가서 이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못 만나고 그 시니어 어드바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레텐 브링크라는 어드바이저하고 하스하고 그 3명을 만나고 그 다음에 슈나이더라고 하는 스캇 슈나이더라는 사람 4명과 합쳐서 한 3시간 반 정도 깊이 얘기를 다 했어요. 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물론 7월 달에는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가서 북한의 강명철 위원장, 강명철 목사님과 3박 4일 같이 쭉 지냈습니다. 이분은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는데 이분은 인민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인민최고위원회 상임위원은 인민최고위원은 한 2,000명 되지만 상임위원은 그 중에 15명이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김영남인데 김영남이 말하자면 법률적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은 실권자고요. 이제 얼굴마당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나는 카운터파트는 지금 53살이거든요. 근데 현재 그 상임위원장 김영남은 89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물가물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가서 강명철 목사, 그분 목사예요. 가서 이제 이 김영남 다음에는 당신이 상임위원장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젊어서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김정은은 이제 다 젊은 사람을 확 바꿔치고 있거든요. 늙은 사람 골치 아프니까. 그렇다고 저를 바꿔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105살에 죽으려고 계산을 해놓고 있어서 아무도 다 나왔으니까 박수 한번 이제 그래서 강명철 그 사람이 제 카운터파트예요. 저하고 자주 만나고. 또 북한은 재미난 게 뭐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이라고 그러지만 이분들은 이제 김일성의 어머니 쪽의 강씨 집안의 세습이에요. 그래서 강경훈 목사, 그 다음에 영선 목사, 그 다음에 3대가 강명철. 그래서 53살이 다 돌아가셨고 위는 이게 세습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젊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은과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코어 그룹이 형성될 수 있는 상태죠. 뭐 예를 들면 생일 잔치 한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생일 잔치하고 뭐 이런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제가 이제 어떠냐 그랬더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비핵화하지 않으니까 제재를 가하고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면 협력하겠다. 그리고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제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면 그냥 대화를 하자. 터놓고. 그래서 남북 우리 민족끼리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남북 공조입니다. 남북이 서로 공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교회 오경우 서기장이라고 목사님인데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북한 교회 서기장은 뭐 사무총장 같은 역할이죠. 그 위에 분이 한 분 더 계시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야 우리는 군사력이 강하다. 북한 핵무기도 있고 남쪽은 핵무기는 없지만 경제력은 또 세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OECD 뭐 10등. 제가 안산에 오늘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전 세계에 별로 없거든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도 여기 오시는데 보면 대부분 다 자가용을 타고 오시잖아요. 자가용도 있고 굉장히 어느 수준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경우 서기장이 뭐냐면 우리는 핵무기 가지고 외세를 막아줄 테니까 공격해오면 막아줄 테니까 경제는 남쪽이 책임지고 북한까지 다 잘 먹여 살리면은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남북이 공조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고 핵무기 문제도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통일이 되면 그 핵무기는 우리 민족이 가질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뭐 그걸로 또 최근에 옛날에 한겨레 사진기자 하던 분이 평양에를 아주 최근에 다녀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SBS하고 인터뷰를 한 기사가 쭉 났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 하면 북한에 있는 교수 한 분을 만났더니 그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그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방어해야 되니까 만든 거지 우리가 왜 남조선을 핵으로 공격하겠느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죠. 북한이 생각하는 거는 미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도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저도 뭐 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북한에 지금 한 21번 갔다 왔고 또 해외에서 북한 분들하고 뭐 수십 번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같이 만나면 뭐 한두 시간 만나고 헤어지는 식이 아니고 그냥 같은 호텔이나 이런 데 제네바 그러면 가서 1층에는 이북의 대표들이 자고 저는 2층에 자고 그래서 밤새도록 만나서 노래도 부르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뭐 맥주들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거거든요. 14일을 같이 지낸 때도 있어요. 아프리카 짐바브웨 뭐 아프리카의 세계교회 협의 오면은 북한 대표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14일 동안 같이 아주 친해지는 거죠. 정도 들고. 그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해가 안 발생하는 거죠.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적폐청산을 하는데 국내 정치는 제가 100점 만점에 100점 줍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하고도 정상회담하고 트럼프하고도 정상회담,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도 가는 데마다 정상회담을 하는데 딱 북한 사람은 1초도 안 만났어요,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이 아버지 고향이 함경도 아니에요. 흥남부두에서 피난민 10만 명이 막 배 타고 부산으로 와서 국제시장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국제시장에서 장사했어요. 피난 가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고향이 함경도인데 이 이북 사람들하고 1초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유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강연을 했잖아요. 그럼 이북의 외교부 부장, 외무부 장관이 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의 특징이 소통 아니에요. 부하 직원하고도 그냥 웃돌이 먹고 넥타이 풀고 아메리카노 같이 마시고 식당에 가서도 자기가 날라서 먹고 이게 장점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뉴욕에 만하탄에 가면은 이북 대표들하고 평양냉면집을 가라. 거기 가면 뭐 굉장히 큰 한국 평양냉면집이 있습니다. 옥류관보다 뭐 못지않게 큰 1000평짜리 큰데 거기 가서 넥타이 풀고 이제 감정적으로 소통을 해라. 뭐 정치 얘기할 필요 없고 핵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상대방도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화를 해서 통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까지 가서 1초도 안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이라고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 제자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교목을 할 때 기독학생회 지도를 하는데 거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원식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야, 이번에 유엔에 가서 반드시 냉면집을 갔다 가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뭐 강연해봤자 솔직히 얘기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강연 내용 안 들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하는 얘기 그냥 반복. 그러니까 냉면을 먹고 소통만 하는 게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다. 근데 그거 안 만났어요. 강경화 머리 이상한 게 아니라 좀 특별하게 스페셜 특별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야, 그분이 외교부 장관, 외무부 장관인데 이북의 외교부 장관이 나왔는데 딱 3분 만났습니다. 그러면 소통을 한 겁니까?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할 얘기도 못 하고 그러고 해지. 그게 뭡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가 그분은 이제 유엔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거든요. 반기문 그 사무총장 밑에서 일을 많이 해서 뉴욕에 오래 살면요. 그 유엔 본부 바로 건너편이 북한 대표부입니다. 52가 First Avenue. 거기에는 그냥 길에 가도요. 이북의 대사 참사를 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반갑다고 막 박수하고 그런 데를 오래 산 사람이 어떻게 북한의 외무장관하고 3분만 얘기하고 오냐 이거는 진짜 100점 만점의 빵점입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의 앞으로 5년 동안에 잘못하면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영민 중국 대사관 친구도 제 기독학생회 제 제자였어요. 참 좀 무뚝뚝하게 생겼지만은 시집도 내고 그런 아주 이제 아티스틱한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북한에 거기 북경에 가면 해당화 식당이라고 북한 직접 경영하는 식당도 있고 이제 대사관도 거기 있습니다. 아마 대사관만 모여 있는 거리가 있어요. 북경에 가면. 그래서 뭐 옆집이에요. 그게 이북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식당에 가면 전부 뭐 김일성 회장 달고 와서 식사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계속 만나야 되는 겁니다.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신경이 지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뭐 다음 선거에 어떻게 이길 거냐 뭐 이렇게 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북 공조해야 되고 북미 공조도 해야 된다. 그래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무성에 가서 제가 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뭘 얘기했냐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려요. 50대들이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스콧 슈나이더만 한 65세 정도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솔직히 얘기하자.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북한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요? 어휴, 이게 굉장히 종북주의자.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죠? 우리가 이긴다. 우군이 많기 때문에. 우군이 많기 때문에 이긴다. 저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망할 것 같아요. 둘 다 망한다. 둘 다 패한다. 이게 정답. 하다 보면 둘 다 그냥 양쪽이 핵을 쏘기처럼 다 죽는 거죠. 네. 여기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월남전쟁 때 갔거든요. 1967년. 가서 이제 전 군인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이제 연세대학 학생회 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전운동 못하게 하기 위한 남한 정부의 그 전략으로 우리를 보냈어요. 그래도 웃기는 게 하루 가는데 전투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군인도 아닌데 이제 전투수당을 $2 50센트를 주는 겁니다. 2,500원을 주면은 총알 많이 주고 수류탄 한 200개 주고 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병이죠, 용병. 그랬는데 갔더니 베트공하고 미군 남한군에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죠? 베트공이 이겼습니까? 미국이 이겼습니까? 베트공이 이긴 거예요. 근데 베트공의 무기라는 게 형편없습니다.
3명의 베트공이 걸어가면 총은 한 개밖에 없어서 맨 앞에 사람이 총 들고 두 번 사람은 탄약 들고 따라가고 세 번 사람은 빈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사람 죽으면 그 총 주워서 쌓아야 되는 정도로 총이 없어요. 국군 내가 이제 참호에 들어가 보니까 총을 3개씩 줬어요. 왜냐하면 거기 비가 막 오니까 총이 녹이 습니다. 그러면 뭐 그 훈련 받죠? 총기를 다 분해해가지고 쫙 씻어서 탁 20초에 붙이는 훈련을 하지만 상대방의 총알이 비옷이 오는데 뭐 20초는 언제 총기를 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면 딴 걸로 싸우고 고장나면 딴 걸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공이 이긴 거예요. 또 미국이야 뭐 폭격기 MIT라는 공과대학에서 베트공을 암만 폭격을 해도 땅굴에 들어가서 이게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무기를 MIT, 소위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라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매사추세츠를 밀리터리로 바꿔서 밀리터리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요. 거기는 전부 뭐 대폭 깎는 거 연구하는 교수들이에요. 폭탄 만들고 이런 거. 그 국방 예산으로 이제 하는 데죠. 거기서 뭘 만들었냐 하면은 베트공이 탁 나오면은 숲속에서 나오면 무전기를 그냥 2km마다 뿌려놔가지고 무전이 딱 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베트공이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좌표대로 비행기로 폭격하고 대포로 폭격하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베트공이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냐? 이 무전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원숭이가 움직이는 걸 구별을 못해. 이게 비슷한 게 움직이면 무조건. 그래서 포탄을 아무리 쏴도 원숭이면 많이 죽이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공에 제가 그 굴을 들어가 봤어요. 굴을 들어가 봤는데 이 베트공의 굴이라는 게 직선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병원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뭐 사무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잘 해놨는지. 근데 문제는 들어가는 구멍이 한 40cm밖에 안 돼요. 베트공은 체격이 작거든요. 월남 사람도 워낙. 그 미군이 그걸 가지고 잡으러 딱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다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몽둥이로 땅 때려서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총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시름 줄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이천하는 선생님 좀 뵙고 인생 설계를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좀 줄여야 되거든요. 80kg 매일 저울에 올라가는데 안 줄어요. 근데 자, 이게 미국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전쟁에 진 거예요. 미국이 북한 사람처럼 날씬하면 그냥 땅굴로 막 하면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 전 북한이 다 갱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가면 뭐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천정이 높고 뭐 300m, 400m 이렇게 팠다는 거 최근에 그 탈북하신 분들이 다 보고해 주잖아요. 모란봉 클럽 뭐 이만갑에 나와서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우러스라는 무기를 독일에서 5천만 달러씩 비싸게 사왔잖아요. 또 최근에 미국은 벙커버스터를 벙커 들어가는 거 파괴하는 거 그게 독일에 이번에 갔더니 그게 독일제 타우러스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말이야 그런 거 수출한다. 그리고 그게 200m를 부신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거기 그 미사일 전문가가 왔어요. 절대 200m는 못 부신다는 거죠. 그게 부시면 6m밖에 못 부신대요. 근데 북한의 갱도는 뭐 200, 300, 400 그 사람 땅굴을 잘 파는 거 아닙니까? 안 되고 거기다 핵폭탄을 붙여서 부셔도 60m까지밖에 못 부신다는 거예요. 그 북한은 미국이 최첨단 무기로 아무리 두들겨 패도 상당 부분이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국무성에 가서 너 전쟁하면 내가 이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진다. 1976년에 월남에서 그냥 손들고 도망 나온 건 미군 아니냐? 그냥 미국 청년만 한 56만 명이나 죽고 우리 국군도 6천 명이나 전사하고 그럼 뭐하러 쳐들어가냐? 그러니까 북한 쳐들어갈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그 둘이 같이 살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북에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연명거리에 아파트 70층짜리를 짓는 거예요. 그
그 사람들은 뭐 한 층 짓는데 18시간이면 한 층씩 올라간대요. 돌격대. 예? 뭐 그걸 뭐라 그러나 천리마 속도가 아니고 조선 속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선 사람의 속도. 한 층 짓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한 3주일 해야 한 층이 올라가는데 18시간씩 해서 착착착착. 그런데 그게 한 아파트 큰 거 막 70평, 80평 하는 그런 게 2천만 원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장만하게 지금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2천만 원 있잖아요. 숨겨놓은 거. 남의 몰래 숨겨놓은 거. 그 얼른 가서 하나 사놓으면은 그게 10배로 뛰는 건 쉽죠. 자본주의가 팍 되니까 그게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트럼프는 원래 그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투자해라. 빨리 투자해. 그거 하면 돈 번다. 그냥 70층 통째로 몇 개 사놔라. 그리고 트럼프 타워도 거기 짓고 그래라. 그건 왜 그 얘기하냐.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잖아요. 제재를 가하지 말고 북한에 투자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제 제재 안 하면 북한도 잘 살고 미국도 잘 살고 그렇게 생각을 인생관을 바꿔라. 트럼프가. 그리고 대화를 해라. 너희가 제재를 해서 핵폭탄 단 한 개도 줄여봤냐? 북한은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지금 뭐 10개다, 20개다, 100개다, 150개다 막 만들어 나가고 수소폭탄까지 지금 하고 이번에는 태평양에서 한 방 하겠다. 이 얘기했잖아요. 외무부 장관이. 북한은 사람들은 뭐냐?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을 미리 해놓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좌표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쏘느냐? 태평양에다 쏘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 미국은 마셜 아일랜드나 이런 태평양에 있는 그 독립된 국가를 그냥 식민지로 먹은 다음에 수소폭탄 실험해가지고요. 그냥 원주민들 처음에는 돼지나 이런 걸 갖다 놓고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돼지가 이게 핵폭탄 맞은 돼지인지 안 맞은 돼지인지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생 사람을 그냥 놔두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소위 뼈다귀 없는 애들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런 실험을 미국은 막 그게 인권유린이 아니라 이게 대량 살상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번도 트럼프가 와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북한은 인권 유린하는 나라다. 물론 인권 유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북한이 인권 유린한다고 막 하니까 북한도 동작 빨라요. 조선 속도. 그래가지고 300가지의 인권 유린 중에 150가지를 딱 교정을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자는 평양 시내에 와서 살 수 없다. 평양에 가면 콩한 사람만 걸어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장애자는 다 추방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즉시 그냥 평양 내에 장애자 합창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막 하니까 봐라 우리는 장애자 차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여성 차별 안 한다. 빨리빨리 고치는 거예요. 적응해 나가는 거죠. 미국은 어떠냐? 유엔에 있는 그 인권탐구관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난 그 사람 용감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제 제재를 지금 하면 북한 사람이 굶어 죽게 된다. 경제 제재를 계속하면 북한 사람은 굶어 죽게 되는데 그게 인권유린이다. 경제 제재를 하는 게 인권유린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 제재를 해서 그래도 살아남고 부자 되는 사람도 있지만 힘없는 사람은 이제 길바닥에서 청진역에 시체로 나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다 아시잖아요. 북한의 일개 대대 그러면 일개 소대는 소위 화약자만 들어가 있는 소대입니다. 영양실조 소대가 있어요. 영양실조 1급, 2급, 3급인데 3급은 그냥 며칠 더 있으면 시체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뭐 다 얘기 듣잖아요. 군대 가면 그냥 먹을 걸 안 준다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라. 국가에서 잘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네 나가서 염소도 훔쳐오고 그냥 밭에 가서 무도 다 뽑아가고 김치도 훔쳐가고 그러면서 국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건 또 인민군을 안 도우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원리가 돼 있어서 또
또 인민이 가서 뺏어오지도 못하고 법적 소송도 안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제 제재를 가하면 그것 때문에 굶어 죽으니까 이게 인권유린이다. 인권유린은 북한 내부가 잘못해서 인권유린도 발생하지만 경제 제재를 하는 걸로 인권유린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경제 제재를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1950년 1월 달부터 경제 제재를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지도가 여러 종류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 볼 것 같으면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바짝 붙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선이 있는데 이게 딘 에치슨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그 선입니다.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요. 1950년 1월부터 경제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이 우리는 전쟁이 나면 일본만 방어하겠다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일본만 방어하겠다. 이게 6.25전쟁 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1950년 6월에 전쟁이 나잖아요. 1월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그분은 보니까 남한은 방어하네? 그럼 이건 우리한테 내미는 거구나 하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유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전쟁이 나니까 조금 있다 그 다음에 유엔군을 조직해서 와서 폭탄을 뭐 엄청나게 부었는데 그게 2차 대전 때 쓰다 남은 폭탄을 여기다 다 퍼놓고 그동안의 무기 제조 공장들이 다 망해가지고 실업자가 막 나오는데 전쟁이 발발하니까 실업자 다시 고용하고 공장에 들어오고 미국, 일본에서도 미쓰비시가 다 망했는데 공장이 막 들어가니까 일본은 뭐죠? 야! 한반도에 전쟁 나니까 이제 살았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쟁 통해 일본의 경제가 확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전쟁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면 깔아앉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게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어야 줘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트럼프를 바꿔놔야 돼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사람을 많이 죽여야만 먹고 사는 경제 구조로 살 거냐? 그러지 말고 윈윈 하면서 살자. 북한도 살게 하고 북한 사람들을 제가 이 고부성에 가서 얘기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잘 찍으세요. 기왕 제가 뭐 얼굴이 번쩍번쩍해서 잘 조절해야 될 거예요. 대머리는 이게 진화가 되면 불필요한 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머리가 많다는 것은 아직 좀 덜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정 이사장도 슬슬 절 따라오고 뒤통수가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야, 너 이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오면 그냥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스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온다고 이제 반대 집회 조직하는 모임인데, 그래서 이 트럼프를 조계사에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불교 신자로 바꿔놔라. 왜냐하면 불교에서 원칙은 먼저 살생을 못하는 거예요. 파리도 죽이지 않고 모기도 안 죽여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이게 사람을 너무 잘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잘 죽여요. 그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전 국무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1년에 36,000명이 미국에서 총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안산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쯤 될까요? 우리 좀 실례합니다. 왜 거기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보통에 한두 사람? 야, 거기는 총 맞아 죽는 안산 없죠. 한두 사람은 틀린 것 같은데. 안산에서요? 예. 없죠. 물에 빠져 들어가시는 분만 많죠. 근데 미국은 1년에 36,000명이 죽으려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북한하고 대비해 보세요. 이번에 이제 그
태영호라고 영국 공사가 탈북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의회에 가서 증언하는데 지나간 김정은 정권 5년 동안에 350명이 공개 처형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퇴출시켰다, 추방당했다니까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350명보다는 적은 거죠. 절반 정도는 이제 쫓겨나고 뭐 정치범 수용소로 가고 아마 절반 정도는 공개 처형으로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350명이 다 총살당했다고 그래도 1년에 한 70명이 총에 맞아 죽는 겁니다. 미국은 1년에 3만 6천 명이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더 안전한 나라냐 하면은 총에 맞아 죽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미국 거리에 못 댕깁니다. 아시죠? 마나탄에 제 친구가 뭐 담배도 팔고 그러는 CU 같은 편의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녁 6시 정각 딱 되면은 그 골목에 있는 그 마나탄 한복판이에요. 골목에 사람들이, 점주들이 다 밖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서로 신호해서 그냥 한 5초 사이에 똑같이 문을 닫고 도망 나와야지 한 집이 늦게 나왔다는 강도 하나 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저도 마나탄에서 괜히 어정어정 거리다가 그냥 배에 칼이 한 번 딱 들어온 때가 있어요. 32병가 그냥 한국 식당에 가득히 있는 데 갔는데 세 사람이 싹 둘러싸더라고요. 걔네들 체격이 크니까 그냥 둘러싸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경찰은 한 20m에 2명이나 있어요, 뉴욕 경찰이. 또 그런 다 총 감독이 있어요. 배에 딱 뜨내고 이제 돈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보통 제가 이민들한테 오면은 반드시 $20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 사람들이 칼로 딱 하면 20불만 주면 그게 마약 한 대 값이에요. 그러고 갑니다. 돈 너무 많이 주면 또 돌려주는 놈들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필요 없다. 오늘 한 대 하고 오늘 행복하면 된다. 근데 그날따라 그냥 정말 1전짜리 몇 개밖에 없은 거예요. 그래서 알사탕이 몇 개고 알사탕 가져가라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그 후에도 13년 제가 살았죠. 뭐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도 총 맞는, 그러니까 이제 인권율이나 총 맞아 죽는 걸로 보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보면은 북한의 인권율이나 미국의 인권율에 비하면 미국의 인권율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전 세계에 전쟁 안 붙인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무성에 가서 그 시니어 어드바이저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북한 사람들이 너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제가 이제 북한에 자전거를 YMCA를 통해서 6,000대를 보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오경호 서기장한테 어떤 자전거를 보낼까? 그랬더니 미제를 달래는 거예요. 야, 미제 타도 하는데 왜 놈은 미제 자전거냐? 그거 가지고 남한에 가서 돈 모으면 못한다. 그랬더니 일제 달라는 거예요. 야, 뭐 일본 놈하고 너희 빨치산 항일 투쟁한 게 김일성인데 무슨 일제를 달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중고 일제 한 대하고 중국 자전거 10대 바꾸자고 그래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미제, 담배도 미제, 던힐, 럭키 스트라이크, 말보로 이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 미국 담배를 다 피우면서 미국을 다 태워버리자 이런 스피릿으로 피우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야, 너 북한에 담배나 좀 보내라. 싸구려 담배 보내고 좀 친하게 지내봐라. 북한은 미국하고 친하려고 저렇게 온갖 제스처 그냥 거친 말 다 하는 게 그게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다. 친해지려고.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기억하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너 don't forget lucky strike. 럭키 스트라이크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랬더니 말보로도 안 잊어버리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래서 이게 친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소위 심리학에서 우리가 래퍼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요. 래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상대방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 그 래퍼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래퍼가 형성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럼 북한은 뭐냐?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더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미사일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트럼프는 그런 원칙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북경에 가서도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저희 CVID 너희들이 완전히 증명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게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경제협력을 하겠다. 그거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핵무기를 만들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도 변화하고 미국도 변화하고 남한도 변화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이번에 트럼프가 북경 가서 한 얘기 중에 잘못된 얘기를 하나 수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한 얘기. 국회에서 강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점수가 95점이에요. 평가가. 너무 감동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북한이 약속을 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북한이 핵무기를 다 폐기하기로 했는데 폐기 안 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미국 사람 거짓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이 아주 거짓말 잘해요. 그게 뭐냐면 1994년에 북한이 우리가 핵무기를 다 폐기하겠다, CVID 하겠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증명할 수 있게 핵을 폐기할 테니까 5개의 다른 나라는, 육자회담에 나온 5개의 다른 나라는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그게 94년 합의입니다. 근데 계속 기다려도 북한의 경수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약속을 안 지키고 북한으로 핵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는데 너 약속을 안 지켰지 않나요? 그 귀탄하는 거예요. 북한은 아주 거짓말쟁이다 하는데 사실은 둘 다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소위 북경 합의라고 9.19 합의라는 거기에서도 똑같은 합의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다가 돌이킬 수 없게 폐기하면 5개의 나라는, 그때 5개의 나라는 북한을 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5개의 나라들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준다. 이게 1조 5번째 단락에 있는 문장입니다. Provision of light water reactor to North Korea. 제가 영어 잘하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미국의 아주 표준어라는 건 미국에 없지만 이게 아주 오하이오 표준어입니다. 방송에 나가면 아주 딱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속이느냐.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해놓고서는 그걸 단어를 싹 바꾸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에너지라는 말은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양도 에너지고 전기도 에너지고 별의별 거 중류도 에너지고, 그래서 싹 하고 경수로 안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2006년 2월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은 경수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거 아시죠? 신포에 중단 딱 하니까 북한에서 보니까 더 이상 이 코스는 안 된다. 그 2006년 2월에 그렇게 되고 10월 6일 날 핵실험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북한은 나쁜 놈이다, 왜 핵실험했냐 그러지만 북한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도 핵무기 몰래 200개나 만들어 놓고 수소폭탄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너희가 언제 해봤냐 이거예요. 전 세계 핵무기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언제 경제 제재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제재하느냐?
이게 뭐냐? 이게 북한 사람들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없애려면은 북한도 없애고 미국도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핵실험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소위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라고 해서 완전히 핵실험 중지한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계속해서 지금 핵실험하는 겁니다. 지금은 터뜨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상으로 다 해버려요. 그리고 예산도 더 붙여놓고 뭐 오바마 때 그랬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하면서 북한이 한 방만 쏘면 그냥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북한은 지옥이다, 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디가 더 지옥이냐? 그 라스베가스에서 한 청년이 뭐 몇 층에 30층인가 올라가서 그냥 기관총을 들이쏴서 58명을 죽였잖아요. 엊그제는 또 침례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떡하니 그 공군 제대한 친구가 가서 그냥 26명을 쏴준 거예요. 예배당에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예배당에도 이제 기관총 들고 밖에서는 보초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뭐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정말 헬이죠, 헬. 지옥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꾸자. 마음을 바꿔서 너희 북한 공격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냥 북한하고 미국하고 서로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어요. 제가 10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의응답, 여기 지도 설명은 질의응답 때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뭐라 그럴까 하여튼 대장이 장군이 둘이 이제 정상회담 했잖아요. 2000년 6.15입니다. 거기에 3개월 전에 제가 평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뭐 이런 딴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제가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 분들 만나고 이제 돈도 모아가지고 뭐 밀가루도 보내고 옥수수도 보내고 굉장히 힘들게. 그럼 그때만 하더라도 국정원이 그냥 매번 갈 때마다 얘기하고 그냥 저는 간당간당한 거예요. 연세대학 교수직 그냥 날아가는 수준으로 오래 투쟁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딱 이북에서 초청장을 보내는데 우리는 안 보내고 보험사들한테 보내는, 보험사들이 2천만 원씩 기회를 들어가지고 이북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들 2천만 원 주면 평양 초청장 나오고 평양 교회에 가서 한번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남한에 와서 부흥회하면서 이 놈들을, 악마들을 내가 회개시키고 왔다. 그러면 또 부흥회에서 돈 더 많이 버니까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초청장이 막 나오고. 야,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리충구라고 선교부장한테, 야, 그놈이 탁 불경성한데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그냥 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갖다 준 거. 그리고 이제 나 기죽이려고. 그래. 너 지금 그렇게 할 거지? 내가 딱 김정일 장군한테 보고서 하나 쓰고 갈게. 너 그 돈 어디다 썼어? 이 부분이 이제 좀 띄어먹어야지 사는 살이 아니에요. 월급으로 못 사니까. 너 그 돈 어디다 쓴 거야? 내가 딱 보고할 테니까 각오해. 그랬더니 그냥 닷새 만에 초청장이 저한테 2군데 썼어. 그래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강영석 목사님이 위원장이 나한테 7박 8일 왔다 가라고 그래서 난 그거 필요 없다. 난 이제 강의를 먹고 살지. 내가 연대 교수 목 들어주면 뭐 돈 주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2박 3일로 하자.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2박 3일인데 있는 그대로 하고 보여주면 가고 내가 가는 데만 다 연출해 놓으면 안 간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갔더니 강영석 위원장이 내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4번 저를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4번. 지금 아베가 트럼프하고 4번 밥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문재인은 2번밖에 못 먹었어요. 이제 한국 무시당한 거죠, 사실은. 근데 4번 만났는데 전기사정이 긴급하다. 전기가 없는 거예요. 호텔 44층 고려 호텔에 들어갔는데
내 방 앞에만 요만한 전기가 딱 켜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기 전에 중정, 그때는 국정원이죠. 국정원인가 그때는 중앙정보부 과장이 좀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베를린 선언을 그 김대중 선생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걸 좀 알아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그러면 정상회담을 원하는 거냐, 깨는 걸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정상회담 성사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난 뭐 교수니까 자유롭게 말하잖아요. 박지원이가 최근에 텔레비전 나와서 박지원이가 가서 김정일 만났더니 10억 달러를 만나면 정상회담 하겠다. 영화배우도 한번 출연하면 10억 달러 주는데 내가 한번 출연하는데 10억 달러 뭐 싼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이 10억 달러 금액 넘어가 버렸어요. 못한다. 우리가 10억 달러 어디서 구하냐. 저는 그 다음에 갔어요. 그렇게 된 건 모르고 갔어요. 가서 이제 내가 정상회담하면 내가 남조선에서 100억 달러 내가 100억 달러 투자할 수 있다. 뭐 대우 많잖아요. 삼성, 현대 해주겠다. 일본에서 100억 달러 모을 수 있다. 200억 달러 할 수 있다. 그걸 새벽 3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 다음 얘기는 더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모르는 물밑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거든요. 박수 안 쳐요. 이렇게. 지금도요, 제가 문재인한테 얘기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식으로 뭐 이북에 800만 달러, 영유아 뭐 보내고 약 보내고, 그런 수준 가지고 800만이 아니라 100억 달러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0억 달러. 그리고 저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북한에 제일 어려운 게 김정은이 고백한 게 있어요. 1월 연두교수에서. 내가 딴 건 다 잘했는데 아직도 먹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 이게 도대체 그 이북에서 수령이 사과를 한 적이 없답니다. 사과를 한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하니까 굶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찬스입니다. 남쪽에서는 지금 쌀이 남아서 갖다 버려요. 농민들이 그냥 쌀 다 뒤집어 엎고 그러잖아요. 논을 300만 톤 딱 보내는 겁니다. 지금 300만 톤 딱 보내고 지금은 갖다 주면 자존심 상한다고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자력갱생인데 네가 뭔데 말이야. 우리가 뭐 거진자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물불교환하자. 공짜로 주는 거 아니다. 퍼주기 아니다. 그러면 이북의 히토류가 전 세계 2등으로 많습니다. 이북에는 1등으로 많은 게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우라늄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우라늄 다 합친 것보다 북한의 우라늄이 더 많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34만 톤, 북한에는 2,600만 톤이에요. 미국하고 우라늄만 가지고 싸우면요. 핵전쟁 우라늄만 해서 버티게 하면 이북이 이깁니다. 뭐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라늄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는 우리도 우라늄 가져올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히토류는 뭐 이건 제재 대상. 히토류 없으면 핸드폰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히토류하고 맞바꾸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 얼마든지 그게 자존심도 상가지고 우리 삼성도 돈 벌고 이분 굶어 죽는 사람 해결하고 인권 문제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북한에 그냥 제재, 더 강력한 제재, 뭐 개인적인 세컨더리 생션, 제2차 제재 이거를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질의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러분은 뭐 대통령은 아니시니까 물론 이제 윤기정 선생님이 곧 통일부 장관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합니다만 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가 총살당하느냐? 그거는 이제 북한의 뭐 성경 그 중국을 통해서 성경을 북한에 집어넣는 그런 지하교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 달러도 좀 주고 근데 이제 가서 그거 성경만 주면 총살 안 당해요. 그게 아니고 김정일을 뒤집어 엎어라. 내란을 일으켜라. 이거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내란
음모죄에 걸려서 송사당하는 거지 성경 운반죄에 걸린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교회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공식적인 교회에 지금 뭐 5,200개 정도 성도가 이제 그러니까 그 이북에 이제 520개 정도의 가정 예배 초소가 있어요. 전국에 예배당은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어서 이제 3개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목사가 모자라니까 한 목사님이 4군데를 다니면서 하고 또 거기 없으면 그냥 장로님, 집사님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피아노도 없고 그러니까 아코디언으로 하고 이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로 성경 공부하는데 비디오로 성경 공부하는 내용은 누구냐 하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설교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박선희 뭐 최종길 뭐 이런 사람들 틀어줘요. 남한의 아주 보수적인 그런 목사의 성경 공부를 이북은 성경 공부도 철저합니다.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흩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는 식이에요. 뭐 띄엄띄엄 왔다 갔다 아니에요. 이북은 기획식이니까. 그래서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면 또 거기에서 뭐 밀가루도 좀 나오고 국수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추가해서. 아까 정교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러시아의 그리스도 정교회 거기 말씀하세요? 그렇죠. 러시아의 정교회가 왜 생겼냐 하면 러시아에서 선물을 하나 줬는 거예요. 줬는데 그게 그림인데 이 기독교 성화를 하나 줬는데 이걸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북에는 그런 데를 그걸 놓을 수가 없거든요. 뭐 김일성, 김정일을 놓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정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모신 거예요. 그리고 교인은 둘밖에 없어요. 그냥 러시아 대사관 직원만 나오는 거예요. 신부도 없고 성당도 하나 있죠. 성당 신부는 없어요. 왜? 이태리에 있는 바티칸 신부를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라고 봅니다. 개신교도 침략의 앞잡이로 한 개신교 목사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딱 선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침략자 제국주의의 앞잡이냐 아니냐. 앞잡이가 아니면은 얼마든지 대우합니다. 저는 뭐 앞잡이는 아니니까 저는 가서 대우받아요. 그냥 강단에도 세우고 얘기해달라고, 강의 좀 해달라고. 저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니 교수님은 제가 아까 잠깐 들으니까는 미국에서 목회 활동도 하셨다고 그렇죠. 네. 들었는데요. 이북에 대한 그 기독교가 저희 평화통일에 굉장히 주춧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북한에서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가 있나요? 우리 성경적으로. 그렇죠. 그게 저는 제재가 많이 가해진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대로 된 성경대로의 그 목회를 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의 목회가 있어요. 지하교회 아까 지하교회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하교회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이쪽에 가서 지하교회가 있다 그러면 당장 보위부가 들어가서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고문하고 해서 찾아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있어도 지하교회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옳으냐? 근데 강양홍 목사님이 김일성의 친척이에요. 그 어머니가 강만석이 김일성의 어머니인데 그 다 기독교인입니다. 거기 이제 지금 칠골교회라고 있는데 한 뭐 70석 거기에 댕겼어요. 1895년에 선교사가 세운 교회죠. 그거를 이제 김일성이 죽기 전에 1998년에 1998년인가요? 1988년 그때 이제 그걸 지었어요. 다시 복원해 놓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강양홍 목사님이 처음에 1946년에 한 게 뭐냐면 소위 토지개혁을 해야 되겠다. 토지개혁. 왜 토지개혁을 하느냐? 지주들은 부자고 땅이 많고
소작인들은 새끼를 못 먹는 게 이제 북한 사회예요. 남한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땅을 전부 소작인에게 놓아주고 지주권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거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게. 거기서 그냥 명령하면 딱 실천이 되는 데니까. 그러면 이 토지 분배는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빚진 자의 빚은 탕감해주고 토지 없는 사람 토지를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희년을 선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빈부격차를 없애라는 거예요. 노예는 해방시켜주고 노예 해방, 토지를 돌려주고 그 토지 돌려준다는 게 그 강양 목사하고 김일성이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실천을 한 거죠. 기독교적인 혁명을 한 거예요. 그 토지개혁을 하니까 남쪽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남쪽에서 막 농민들이 왜 이북에는 토지를 소장인에게 주는데 우리한테는 왜 안 주냐 그러고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메가더 장군이 야 남쪽도 빨리 토지개혁해라. 그래서 남쪽은 1949년부터 토지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61년까지 대략 이제 토지개혁이 되는데 남쪽은 또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지주들이 토지를 갖다가 논인데 거기다가 바닷물을 쫙 집어넣어가지고 염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염전을 나눠주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그 토지개혁에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30%만 토지개혁이 성공합니다. 북쪽은 그냥 100% 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또 이제 나쁜 일이 많이 벌어졌죠. 김정일 때 김정은 내려와서. 그러나 김일성 초기에 한 그 혁명은 사실은 성경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양욱을 암살하는 암살단이 조직돼가지고 죽으시는데 이제 토지개혁위원회 목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거기에. 그 수리탄을 자는데 넣어서 강양욱 목사님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 왔던 토지개혁위원회의 강 목사님이 수리탄을 맞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 딸이 17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딸이 북한 교회의 지금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 딸의 손녀딸이 성가대원이고 사위도 성가대원이고 집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봉수교회의 신앙의 그 핵심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남쪽에는 돈 많은 지주들이 남쪽으로 도망와가지고 이제 반공교회를 자꾸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북한은 악마다. 물론 북한도 나쁜 일을 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처음 그 목사님에 대한 학살이 시작된 거는 이 자본주의 계열의 부자들 기독교인이 먼저 한 겁니다. 시차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반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북에서 목사 그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쪽에 서 있던 목사들을 막 죽인 거죠. 그래서 그냥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시차적인 맥락을 아셔야 돼요. 이게 참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순교자의 자녀들이 많아요. 북한에서. 근데 그 아버지들은 결국은 토지개혁에 반발했던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와서 뭐 영락교회 세우고 소위 피난민들의 교회들을 세우고 지금도 뭐 태극기 데모하면 전부 기독교인들이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가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역사가. 다른 질문 있겠어요? 됐습니까? 교류가 남북 교류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활발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이 단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쪽에서 바라보는 남한 쪽 정치라든가 해서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북에 갔을 때 대우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는 교류 협력은 상당히 잘 됐어요. 뭐 평양에만도 거의 뭐 10,000명 이상이 평양 방문했고 금강산 거의 200만 명이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금강산도 가기 어려워지고 평양도 가기 어려워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아주 극소수는 그래도 평양에 갔다 왔으면 저는 3년 반 정도의 이제 소위 그
평양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평양에 뭐 곡등어, 그다음 물놀이장이니 문수놀이장이니 전부 돌아봤습니다. 아주 소수만 허락이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들 때는 그걸 차단하고 제재를 가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니까 남북교류 협력이 거의 이제 붕괴되고 개성에 투자한 사람 다 그냥 그 야간에 그 택시 운전하는 걸로 해서 연명하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이걸 다시 터야 되는 거죠. 그래 문재인 대통령 새로 돼서 이제는 촛불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게 다시 터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터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뭐 전화도 안 되고 군인들 전화도 안 되고 이번에도 이 트럼프가 왔는데 이북을 향해서 남한 군인이 기관총 4발을 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발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전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냥 대북 방송 거기에다 대고 오발이라고 알려줬다는 수준으로 돼 있거든요. 아주 나빠져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빨리 이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5년 그대로 갑니다. 5년 그대로 갑니다. 우리 윤기정 이사장님도 이북에 뭐 좀 사업을 하시다가 그냥 가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는지 날아가 버린 거죠. 저희도 밤나무를 그냥 13만 주를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나 뭐 심어놨으니까 이제 따먹었겠죠. 그래서 식량 공급에 이제 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먹을 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물교환을 하든지 뭐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선을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조개를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왜? 북한 사람들이 해산물 잡으면요, 지금 남쪽에서 안 사니까 수산물이 경제 제재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다에서 중국배에 남기는 거예요. 그럼 중국배가 들어와서 이게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나물들, 우리 동네에서 그 중국산 나물만 파는 데 가서 사와요. 좀 거칠고 그렇지만 유기농이죠, 유기농.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 산에 가서 채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깨는 하나의 실천 방법, 제일 쉬운 거는 시장에 가서 중국산 해산물과 중국산 나물, 취나물 일본이 나오잖아요. 그걸 자꾸 사는 게 지금 간접적으로 이 경제 제재를 깨는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직접 만나실 기회가 생기면 저처럼 뭐 여명담배라도 가져오고, 제가 이제 여명담배 이거 하나 가져오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한번 최근에 갔다 오면 자꾸 통일부에서 과태료 200만 원씩 매기는 거예요. 그럼 여비 200만 원 더하기 과태료 200만 원, 이게 400만 원 들여가지고 담배 한 개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제 가서 신라면 8개 갖다 주고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오는데, 왜 신라면을 갖다 주느냐? 식량이에요, 그게 라면이. 근데 북한은 신라면이 전 세계 제일 맛있는 라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신라면 감촉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라면, 뭐 알사탕 먹을 걸 갖다 줘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단동을 통해서 뭐 좀 안 됐지만 밀무역하는 사람이 다 있고, 또 이거를 경제 제재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주로 북한 사람들입니다. 탈북민들이 해요. 탈북민들은 이북에 다 뭐 오늘 새벽에 전화했는데 다 전화도 다 하고 돈도 다 보내는 거예요. 이북에 가족이 굶어 죽으니까 그냥 $100씩. 그래서 뭐 거의 1년에 $10,000,000를 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생명이 왔다 갔다 가족이 하는 판에 뭐 이것저것 안 거리고, 또 우리 국정원에서도 뭐 그 다 알면서도 안 잡아들이는 거죠. 그걸 뭐 위반이라고 잡아들이다 보면은 뭐 어떻게 탈북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머리를 잘 이렇게 해서 남북이 공조하게 만들고 북한과 미국이 공조하게 만들고, 이제 미국에 가신 교포들도 그렇게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그 평양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 둘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냥
한 달에 15,000불씩 드는 그 식량을 갖다가서 800명을 매일 살린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트럼프 고약해요. 못 가게 했잖아. 그 바람에 지금 못 갔지만 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과학기술대학교에 그 교육을 시켰던 제자 일기 여기도 이 기술 따지는데 일기 중국 시민권 가진 조선족인데 자기네가 하겠다. 미국에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 3명이 들어가서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금을 해서 미국에서 모금해서 보내고요. 그 모금은 이제 소스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로 남한에 있는 보수적인 미국에서 오신 그 피난민 교회 분들이 돈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10씩 한 달에 $10. 그 미국에 있는 교포들 아주 보수적인 교회가 거꾸로 미국에 송금을 하는 형태로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질문 있어요? 예. 마이크로. 아니요, 마이크 필요고요. 강의 잘 들었고요. 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한데 그 마지막에 그 여기에다가 또 기재를 하셨는데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수련 사람을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하라. 이게 그 방콕하고 나서 어떤 뭐 동요로 이렇게 무전이 되던 그 글귀이신가 봐요. 맞죠. 네네. 근데 여기 조선 사람 조심하라.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여기서 조선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네. 조선 이제 옛날 이게 1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얘기니까 조선 사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지금의 러시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미국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많이 해서 큰 전쟁을 월남 전쟁 거짓말하고 일으킨 전쟁 아니에요? 통킹만에 아까 조선 사람들아 조심하라 이렇게 예, 얘기신 거예요? 조선 사람들아. 아, 조선 사람을 조심하라 이 뜻이 아니라. 아, 조선 사람을 조심하라. 아, 네. 조선 사람들이요 조심해라.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상당히 좀 그 안보에 있어서 좀 네. 도전을 하고 계시는 네.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렇죠. 그 한 축이 저는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네. 이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네. 굉장한 그 좀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네네. 그 부분이 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네. 교수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대화라든지 네. 굉장히 그런 라포 중심의 그런 네. 사고를 가지신 입장에서 네. 그러면은 이 남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아니면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져야 될 네. 부분에 좀 뭐 해결 방안이라든지 네. 지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회적으로 남남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인가? 자유한국당이 극도로 얘기하잖아요. 그 프랑카드 써놓은 거 보면 뭐 문재인은 완전히 이제 빨갱이고 뭐 중국 좌파고 이제 그렇게 막 써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타도하고 박근혜 불쌍한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세우자 막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극한적인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문재인의 인기도가 70% 됐다 67% 됐다 오르락 날아가는 요인이 그거거든요. 남남 갈등에서 오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직접적으로는 해결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문재인 반대하는 분은 아주 신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네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남북이 빨리 통일이 돼야 돼요. 근데 통일까지 빨리 가는 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유엔에서 가결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너희들도 각 나라들이 대북 제재 안 하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또 제재하겠다. 소위 세컨더리 제재하겠다. 그러고 막 트럼프가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의 저항을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세월호
학생들이 착한 아이들이 다 죽은 거거든요. 말 잘 듣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죽은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 도끼 들고 나와서 까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윤기정 이사장님이 그 뭐 의병대를 조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무기가 뭐냐 그랬더니 죽창이래요. 근데 죽창이 가지고 어떻게 의병 활동을 하느냐. 저는 이제 안중근 남자연식의 통일운동을 해야지 통일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죽창이 저는 뭐 6.25 때 제주도에 가니까 거기에 4.3 항쟁이 벌어져가지고 동네 죽창을 들고 대나무 창을 들고 지키고 그런 마을에 살았거든요. 그걸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힘들죠. 근데 월남전에 갔더니 죽창을 가지고 미군을 베트공이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죽창을 이렇게 땅 속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소똥을 발라놔요. 그러면 이 죽창에 물소똥이 있는 거를 이렇게 찔리면은 2주일 만에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소똥을 좀 모아서 여기다 놓으세요. 죽창 연습도 좀 하시고 사격 연습도 좀 하시고 이 총도 못 쏘는 게 사람이냐는 얘기하세요. 제가 평양 가가지고 웬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때만 하더라도 얘기하면 딱 돌아설 때입니다. 말을 하면 보이고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뭐 너 간첩질했네 어쩌냐.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부담을 안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총 쏠 줄 아세요? 그랬더니 나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 뭘로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컹 했죠. 걸렸구나. 그랬더니 아니 총도 못 쏘는 게 사람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2부에서는 15살 되면 고1 되면은 전부 사격 훈련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사격 훈련을 시키면은 표적에 10점 만점에 10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만큼 잘 쏘는지. 대한민국은 10점 만점에 8점밖에 못 씁니다. 장교들이 ROTC 연대 ROTC 10점 만점에 다들 그냥 8점밖에 못. 이북 애들은 벌써 15살이면 그걸 캡처하잖아요. 이북은.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요. 미국에서 캘큘레이션 계산이 뭐냐 하면은 이북의 군대가 뭐 120만 명이다. 남한에 뭐 60만 명이다. 미군이 왜 뭐 50만 명이 온다. 이북은요 전 국민이 다 사격들이 있어요. 15살 갑니다. 그러니까 2,500만 중에 아마 1,700만 명은 전투에 나와서 사격을 할 수 있는, 거기다 땅굴 팠죠. 총폭탄 정신이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제가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마어마한 무장도 있고 뭐 미국의 핵무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바꾸자. 전쟁하면 둘 다 패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말고 서로 경제협력하고 친구가 되고 외교하고 대사관 세우고, 그러면 미국도 돈 벌고 북한도 돈 벌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세계가 되느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사랑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되지, 적으로. 이게 로마서 12장 21절에 그랬잖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조건 없이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가서 일단 먹여놓은 다음에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굶어 죽는데 계속 천천히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까지도. 그거는 방향이 잘못됐다. 일단 쌀 300만 톤 썩어 넘어가는 거 쌀 300만 톤 보내고 히트를 가져오자. 그래서 살리고 보자. 네네. 북이 미사일 계속 쏘잖아요. 핵무기도 계속 더 만들고. 근데 포주기식으로 나가면은 버블성설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뭐 핵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니까 남쪽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략 핵무기도 들여오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략 핵무기 들여오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국에서 전략 핵무기 안 준다. 이게 준 다음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전략 핵무기는 안 가져와도요. 핵무기가 지금 한반도에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어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1600발이 있은 거예요, 지상에. 그다가 이제 비행선언을 했죠. 우리 땅에 핵무기 없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잖아요. 항공모함 3척이 있습니다. 지금요. 3척이면 여기에 핵폭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7분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B2 스텔스라든가 B1B 24발 정도의 핵폭탄을 싣고 얘네들 북쪽까지 원산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이게 지금 순환 배치해서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비행기에 이미 핵무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이 있잖아요. 미시간 이런 게 지금 항공모함 한 척 올 때마다 핵 잠수함이 하나씩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3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그 잠수함에는 토마호크가 154발씩 들어가 있으니까 3 곱하기 154면 약 45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 무서운 미사일이 있고 거기에는 핵을 장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북쪽이 미사일 만들고 계속 쏘고 해봤자 그것이 그냥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너희가 치면 우리도 칠 수 있다는 수준의 소위 상호상멸이라는 수준에 도달하려고 북한이 하는 것뿐이지 지금 핵전쟁을 맞닥 맞붙으면 북이 핵으로는 이길 수 없죠. 핵으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SLBM 만들고 그러지만 아직 북한의 잠수함이 SLBM 쏠 수 있는 게 한 발을 장착하는 수준의 잠수함이 밖에 없어서 이제 2발을 쏠 수 있는 거를 지금 3,000톤을 맺는다는 수준밖에 안 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핵전쟁은 결국은 북한도 일으키지 못하고 미국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왔을 때 도발하지 않겠나 하는데 미국은 조용하거든요. 심지어는 남쪽에서 기관총 4발을 쐈는데도 과거 같으면 3배로 쏴야 돼. 4발 쐈으면 3, 4, 12, 12발을 미국에서 남쪽으로 쏴야 되는데 안 쏘고 가만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딱 잠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터졌다가는 안 되니까. 근데 퍼주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퍼주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거는 물물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물 교환. 우리가 쌀 300만 톤 주고 히토류를 300만 톤에 해당하는 히토류를 받아오자. 이렇게 해서 물물 교환을 하자는 거예요. 북쪽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만큼 또 우리가 북쪽에 주는 만큼 이북 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물물 교환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준다고 해도요 안 받습니다. 저희가 현재 밀가루 150톤 보내고 또 184톤 보내고 상당히 얼마 전에 그걸 했는데 지금 북한 대표를 제가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신양에 가서 만나고 이제 홍콩에서 만나고 스위스 가서 만나고 독일에 가서 만나고 그러는데 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자존심 문제예요. 우리는 굶어 죽어도 남한의 그 더러운 거 안 먹는다.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요. 그래서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신양에 거기 가면은 남한 사람들이 그 북한에 있는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 몇 달러 쓰고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30분 쇼도 보여주고 그러고 남한 식당에 남한에 가는 손님들을 환영했어요. 근데 저희가 심양에 지난번에 2월 달에 갔는데요. 한 10몇 명이 이제 이북 식당에 가야 재미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으니까 한데 딱 문간에서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남조선 사람들 봉사 안 합니다. 남조선 사람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재수없다 이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겠다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긴급한 건 사실이에요. 식량이 모자라는 데도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라면 8개 주면은 담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 서로 리스펙트.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명담명 그거들라고 제가 신라면 8개 싸가지고 가거든요. 알사탕 갖다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지 지금은
퍼주기를 뭐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감사합니다.